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정말 많이 여쭤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8년도 교육정책이죠. 왜냐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디테일한 것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 대비책까지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시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 모시고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2028년도 대입정책 아마 엄청나게 많이 질문 들으셨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것, 특징 순서대로 첫 번째 가장 큰 게 뭘까요? 문과 이과가 없어진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네네네. 문과 학생들도 상황에 따라서 의대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이과 학생이 뭐 당연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어쨌든 문이과의 결정에 수능 시험 보고 그날 점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저녁에 점수가 잘 나오면은 뭐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고 의예과를 갈 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진짜 문이과 통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이 중요해진 것 아니냐. 내신이 지금 현재보다는 크게 지금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4%가 지금 10%까지 갔고, 예. 지금 11%가 2등급이 지금 34%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앞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면은 전교에서 100명 중에서 11등이나 34등을 지금 같이 보는 구조인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전교 5등하고 11등을 같이 보는 구조였었죠. 예. 5등과 11등을 같이 보다가 지금부터는 11등과 34등을 같이 보는 거니까 내신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수능이 대단히 중요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여기 될 것 같습니다. 아,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 뭐 또 하나를 본다라면은 이과 학생들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지금 문이과 통합되는 거긴 하지만 이과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 수능 시험의 패턴 자체가 이제 이과 수학이 지금 현재 나눠져 있던 것이 사실 문과 수학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과가 이과가 지금 근데 같은 시험, 지금은 그나마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해가지고서 문과 이과 수학이 그나마 좀 나눠지는데, 네네. 지금 앞으로 2028 금년도 중2부터 이제 적용되는 걸로 놓고 보면은 예. 수학이 이제 단일화된 걸로 똑같은 시험지로 보다 보니까 거의 수학의 1등급이라든지 최상위권은 거의 90% 이상이 이과 수학 패턴을 공부했던 학생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금년도도 지금 이제 이과가 더 많아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율이었죠. 예. 근데 이제 2028학년도 좀 되면은 거의 다 이과로 가 있지 않을까. 같은 점수대가 나오면은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점수에 큰 어떤 네네네. 뭐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문과는 정말 이 정도의 모집 정원 정도로 갖고 오면은 때까지 쉬워지는 것 아닌가. 또 이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또 어떻게 또 분포가 나타날 것인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과 학생이 상위권 점수, 특히 수학에서는 고득점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가 되지 네네. 않을까. 뭐 일종의 상황에 따라서는 수학에서는 그 이과 학생들이 싹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중학생 때부터 뭐 준비가 특별히 달라져야 되거나, 뭐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달라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신으로 보면은 네.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학교 내신이 지금 현재 4%까지가 1등급이고 예. 그게 이제 10%로 범위가 확대된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 10%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또 목표 달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못해도 일단 10%. 네, 예.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수원 2라고 그러죠. 지금 예. 앞으로 이제 수학 시험 범위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바뀌어지는 입시 제도에서 수학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네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이 과학, 이과 학생들은 사회, 이런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학교 내신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을 두 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교육적 모의고사 결과값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보다는 과학 점수가 현격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사회하고 과학을, 지금까지는 문과는 사회 시험만 두 과목 보면 되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 시험만 두 과목 보면 되는 것이, 문과든 이과든 똑같이 사회도 봐야 되고 과학도 봐야 되고 네. 점수도 같이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두 분야 다 학생들이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야 자체는 과학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문과든 이과든 대단히 예. 중요한 수능 과목으로 이제 부상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는
과학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체킹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과학 과목은 지금 현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개 파트 중에서 2가지를 고르면 되는 건데 이게 통합이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역에 다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험 범위 쪽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또 대입 수험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과목이 물리하고 화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하고 화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점이 되면서 경쟁력이 있고 과학 과목의 경쟁력을 좀 갖추어 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문과든 이과든 수능 시험에 앞으로 변화되는 수능 시험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통합되잖아요. 탐구 과목이 있어서. 그래서 문과도 과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 이제 사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과탐이다 보니까 이 개편되는 대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과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현재 네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 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 범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4%냐 11% 안에 들어왔냐 1등급 2등급이냐 그 중에서도 뭐 99점 100점 98점 이런 식으로 1% 단위별로 점수를 매기느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룰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의 문제는 금년도 수능에서도 나왔죠. 굳이 독서 지문에서만 안 나오고 문법도 킬러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문학 작품에서도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다 맞고 동점자가 만점자가 속출할 것이다.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변별력 있게 이 부분들은 출제 쪽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범위적인 문제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운 패턴에서 큰 변화 자체가 지금 두 과목을 다 봐야 된다라는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문과든 이과든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의예과 같은 경우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정시로서 의대 들어가는 학생들 대강 보면은 국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주요 과목에서도 문제가 생긴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과학 탐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재수라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단순하게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그 부분이 중요한 과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 것 자체가 겸손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 자체는 변별력이 떨어질 거다. 절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탐구가 약간은 국영수보다 중요도가 좀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2028년도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과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특히 과탐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적 모의고사에서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50점 만점 중에서 뭐 40점이 넘으면 1등급 이렇게 9등급 체제로 5점 단위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50점 만점 중에서 40점 이상을 받는 게 사회 과목에서는 많을 때는 한 40%, 그러니까 적더라도 한 20-30%대가 나오는데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는 게 한 5%가 나올 때도 있고 한 10%대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가 과학으로 놓고 여기는 한 5에서 10% 나오는데 여기는 한 30-40% 나오는 거니까 점수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어렵다라고 일단 인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수능 준비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목 자체가 물리하고 화학 과목의 신청자 숫자가 현격하게 거의 없죠 이쪽에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려우니까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과학과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과학 과목이 잘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관련된 분야 자체가 그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담이 없느냐 있느냐 미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과목에서 뭔가 핸디캡이 될 가능성의 장벽을 지금 현재 이미 좀 벗어나고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현재부터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저 과목 물리나 화학 자체가 발목을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내신에서도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바뀌어진 수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심화 수학에서 미적분 2라든지 기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 심화 수학을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절대평가니까 현재처럼 그렇게 현격하게 비중이 또 높아진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시험 문제 출제를 만약에 하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평가의 어떤 수준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또 대학들에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학 시험 범위로 정해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과, 의예과를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그 나중에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말에 대학들이 발표를 합니다. 예, 예.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는 뭐 뭔가 예, 좀 예. 통합과학 쪽에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 수학 쪽에서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또 네, 네, 이과는 반드시 또 수학을 잡아놔야 기본적인 점수에 해당할 정도로 이과는 수학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물론 지금 디테일한 건 당연히 뭐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뭐 큰 어떤 윤곽만 나온 상태인데 대한민국 최고 입시 전문가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내신도 지금 상대 평가를 현재 유지는 하기로 했죠. 이게 예, 예, 지금 예. 9등급이 5등급으로 예, 예. 좀 완화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신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이 만약에 절대평가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더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도 고등학교 1학년 범위만 시험에서 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처음엔 당초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수능을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를 해놓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도 1, 2, 3학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수능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두 학교에서 충실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쪽에 내신도 집중이 되고 수능 시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퇴가 늘어날 수 있고. 또 내신이 안 좋다고 하면은 수능에서만 또 올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하기 예, 위해서 예.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입시의 틀 자체가 큰 틀의 변화가 사실은 상대평가가 수능에서도 유지가 되었고 내신은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도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안정적인 면들이 좀 예, 예, 있을 예. 수 있었고, 지금 또 통합수능에서 뭐 국어에서 언어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다, 수학에서 민적분이다, 한글과 통계다, 어디가 유리하다, 어디가 불리하다, 몇 점 차가 벌어졌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하나로 단일화가 된 거죠. 국어도 예, 예. 단일화 시험, 수학도 단일화 시험, 사회과학도 같이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시험이 좀 단순화된 거, 복잡한 부분들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다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고교 학점제다 해서 자기의 어떤 희망, 적성 분야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지금 개설을 해놓기로 했는데, 예. 다양한 과목 개설이 과연 학교에서도 원래 의도한 대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예, 왜냐하면은 내신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놨는데, 그 다양한 과목에서 내신 성적을 잘 따려면은 그 과목의 수강생 숫자가 좀 많아야 내가 1등급, 2등급 네네. 따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죠. 예. 그럼 결국은 인기 있는 과목으로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학년 동안에 그런 어떤 그 과목들에서 또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은 고교 학점제 취지는 조금은 좀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수험생 입장 놓고 봤을 때는 고교 학점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와 연결되는 예, 포인트가 예.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대학 입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다소 단순화가 되어 있고 안정감도 좀 있고 학교 생활에 보다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생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내신과 수능이 뭔가 바뀌어지고 점수 체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학 입시는 상대 평가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내신은 어쨌든 14% 안에 들어 1등급이 10%로 조정이 됐죠. 그럼 현재 4%까지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의대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1.5등급 이내 예, 예. 정도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등급을 현재까지 받으려고 하면 1등급이 거의 대부분인 상태에서 2등급이 조금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 4%가 10%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등급 정도 받으면 합격이 보장되었죠. 그런데 4%가 10%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대라든지 스카이 주요 대학의 합격은 보장받은 건 아닌 얘기가 되는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놓고 보면은 학교 내신 관리는 무조건 1등급을 들어와야 된다는 부담이 예, 예. 형격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거고, 수능도 상대평가니까 뭐 시험이 단일화가 됐든 문과 이과 같이 보든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수능은 중요한 시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게 뭐 등급 구간이 더 넓어지고 통합되고 하다 보니까 본고사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또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나요? 철저하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고사를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보면은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었고 대학별 고사라는 게 있었었죠. 예. 그러면은 그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정의가, 지금은 예, 예. 대학별 고사를 보느냐 안 보느냐,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 논술 시험을 보죠. 엄밀하게 놓고 보면 그냥 대학별 고사인 거죠, 그 자체가. 아. 그다음에 대학별로 보면은 서울대학교부터 고려대학교부터 면접 시험을 보죠. 그 면접 시험이 사실은 교과형 면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구술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교과 시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학교 내신의 변별이 그만큼 떨어지다 예, 보니까 현행 수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능 상대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에 관련된 최저학력 기준을 높여서 같은 내신 동점자를 좀 걸러내는 방식이 있고 네네. 아니면 아예 수시를 좀 줄이면서 정시를 늘리면서 정시에 네네. 대한 어떤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재 수시를 유지를 하면서 수능에 적절한 최저 기준을 주면서 대학별 논술이라든지 신청 면접이 현재보다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문호가 지금 열려져 있는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대학들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 발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예. 현재 수능도 네. 어려운 게 빠지고 쉬워질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능도 그러면은 킬러 문제가 빠지더라도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고 예. 또 대학별 고사라는 게 논술도 있고 면접들도 있고 하는 건데 사실 논술과 면접이 아무리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없어진 적이 없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조금 더 교과 학습에 충실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네네네. 제가 본고사라고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학별 고사. 대학별 고사가 그 중요도가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현재 상으로 봤을 때 그런 시험 자체를 줄이더라도 충분히 예. 더 뽑을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서의 기능은 내신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고 예상이 되는 거고 예. 수능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과 학생이 문과 수학을 보아야 된다라든지 예. 뭐 심화 수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지만 또 과학 과목에서 심화적인 내용이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대학에 따라 대학 학과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좀 나타날 예, 가능성도 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별을 어쨌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학생 학부모님들 부담이 뭐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탐구 과목의 어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 아니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2028학년도 바뀌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나중에 또 속속들이 새로 발표되는 것들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